있어요. 제 인산성에. 저는 이 사건을 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버스차로 밀어가지고 코로나 속으로 지금 가둬버렸습니다. 그 사람까지 7명 이상이 감사 죽었는데 중지하려고 하는데. 그걸 지금 옹호하는 겁니까? 도둑놈이 아니라 살인자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대선 결과가 롤러코스터를 탄 듯 엎치락 뒤치락 하더니 바이든 후보로 기울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어제 이맘때 상황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미국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잠시 뒤에 전해드리고 먼저 정치권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은 박범계 민주당 의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자,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미국 대선 그 개표 상황 보셨을 텐데 상황이 어제하고 지금 많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두 분이 보시기에는 우리나라를 위해서는 어떤 후보가 당선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지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박범계 의원님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글쎄요, 진짜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두 분 후보 어느 분이 되신다고 그런다고 해서 오래된 한미 동맹 관계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일단 바이든 후보가 이제 거의 가까워진 듯한 느낌이 듭니다. 다른 변수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바이든 후보는 민주당 후보기 때문에 현재 우리 정부하고 특별히 나쁠 게 없는 어떤 정치적 철학이나 이런 것 측면에서 그런데 다만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선 비핵화의 어떤 입장에 있어 왔 듯한 느낌이 있었고, 그러나 최근에 미국 민주당이 공화당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그런 외교 정책, 특히 북한에 대한 정책을 하고 있어서 그것도 큰 문제는 아니고, 한미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바이든 후보가 우리가 한테 조금 더 낫겠죠. 또 통상 관계에 있어서 트럼프 후보가 진짜 국제적인 분쟁까지도 중국과의 그런 것도 야기할 만큼의 철저한 보호무역주의 그런 것들이 조금 완화된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김기현 의원님. 그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약간의 변화는 있겠지만 큰 틀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 미국은 자국 중심주의, 보호무역주의가 이미 관행화되어 있고 그것을 갑자기 바꿀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은데, 네. 다만 미중 사이의 경제적 대립이나 갈등 부분은 지금보다는 조금 완화될 것 같아 보인다. 트럼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한 푸시를 한 데 비해서 아마 바이든은 그보다는 좀 더 완화된 제스처를 하면서 중국과의 협력의 틈을 찾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로 보면 큰 틀의 변화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외교 안보 면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그 바이든이라는 사람, 이 대통령이 되면 오랫동안 이분은 상원의원, 미국 상원의원을 하시면서 36년 동안 그 외교위원회만 계속 하셨습니다. 외교위원만 계속 하시고 상원 외교위원장을 3번이나 하셨거든요. 미국 부통령을 오바마 때 2번이나 거의 8년 동안 하셨고요. 그렇게 하면서 사실상 오바마 정부의 실질적 외교 정책을 다 총괄해왔던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틀에서 보면 이게 지금까지 트럼프처럼 그렇게 독단적인 그런 것도 좀 이게 보편적인 그런 네트워크, 그리고 가치 동맹, 인권, 도덕 그런 것을 더 중시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북 관계에서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변화가 오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무슨 당장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아마 김정은이가 만나지 않을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한 진전이 없으면 안 만날 것이라고 아주 공식적으로 지금 TV 토론에서 선언하기까지 했거든요. 그런 만큼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는 선종전선언, 후비핵화 이렇게 하는 스텝하고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상당한 부분 이 대북 관계에서의 조정은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국회 외통위에서도 미국 대선이 주요 질문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준비된 영상 보고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되든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 재선이 되든 지금까지 우리가 잘 가까웠던 소통 채널들이 있습니다. 양쪽 다.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이용을 해서 앞으로 공조를 계속 지속적으로. 바이든 후보 당선이 확정되더라도
기본적으로 한미 동맹의 중요성, 비핵화, 그리고 한반도 영구적 평화 등 이 평화적 해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이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강경화 장관이 원점으로 되돌아갈 것 같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기현 의원이 얘기하신 거랑 좀 궤를 달리하는 부분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도 북한하고 미국하고 공개적으로는 지금 대화를 이루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당분간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시는지요? 이 바이든의 경우에는 명확하게 토론회 과정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오늘 우리 외교 통일위원회 상임위 과정에서도 강경화 장관께서 답변하시기를 그 선 비핵화를 추구할 것에 그라고 본다라고는 그 답변도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차이를 가지고 있죠. 지금 대통령께서는 지금 서해에서 우리 국민이 총살을 당하고 시신이 그렇게 소각까지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제대로 된 조치보다도 오히려 이게 이 평화 무드를 조성하는데 더 올인하셨고 그래서 유엔에서의 그 화상 연설에서도 종전선언을 하자 이렇게 촉구를 하셨단 말이죠. 그만큼 현 정권은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성과를 내야 된다. 왜냐하니까 뭐 경제도 지금 엉망이지요, 뭐 일자리도 엉망이지요, 민심도 흉흉하지요. 이런 상태에서 대북 문제에서라도 뭔가 성과를 내야 되는데 지금까지 성과를 낸 것이 없으니 네. 좀 다급한 거죠. 그래서 종전선언부터 해서 뭔가 성과를 내고자 했고 트럼프가 거의 일정한 부분 보조를 맞춰주는 듯 했는데 바이든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었기 때문에 외교 문제에서 특히 대북 문제에서는 굉장히 큰 여러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드시죠. 네, 이거 다음부터 좀 짧게 좀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박구영 의원님은 지금 의원님 생각에 동의를 하십니까? 오바마 대통령 때 이제 바이든이 부통령을 했죠.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 집권 8년이라는 게 적어도 북한과의 관계에서 전략적 인내, 그래서 이제 북한에 대한 무시, 뭐 이렇게 뭐 방치 그런 경험 때문에 아마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들었으면 그럴 것이다라는 게 이제 여당 쪽 또 일부 전문가들의 견해는 틀림없습니다. 그것보다도 저는 바이든 행정부가 어쨌든 국제 통상 관계에서 매우 적극적인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취해왔던 미국 중심주의, 미국 선주의, 또 보호무역주의가 좀 더 완화되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좀 더 좋아지고 아무래도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입장이 있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선순환적인 뭐 그것이 선비핵화든 그래서 뭐 후평화 협정의 체결이든 그것은 뭐 크게 적어도 한국 정부를 존중하는 이상은 그게 뭐 커다란 뭐 코페르니쿠스적인 어떤 대반전까지는 저는 아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우리 정부가 하기 나름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미 관계에 있어서는 뭐 이전보다 더 좋아지는 상황까지는 오지 않을 것 같고 김기현 의원님은 더 안 좋아질 것으로 지금 보고 계시고 다만 이제 경제 쪽은 지금의 상황보다는 좀 네. 좋아질 것이다. 네, 두 분 다 그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자, 국회 운영위에서도 고성이 오갔다고 하거든요. 어제 상황입니다. 광화문 집회 때문에 질의와 응답 과정에서 고성이 오갔는데 준비된 영상 보시고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을 이거 8.15 집회 때 사진입니다. 이거 혹시 사진을 보시면서 생각나시는 점이 없습니까? 이 사건 때문에 정말로 많은 확진자가 여기서 발생했고요. 사망자도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우리 국민을 말이죠. 경찰이 버스차로 밀어가지고 코로나 속으로 지금 가둬버렸습니다. 네? 이왕 나온 국민들 이렇게 가둬가지고 감염 위험도를 높여야 되겠습니까? 불법 집회지 않습니까? 아니 국회의원이 어떻게 불법 집회를 옹호합니까? 집회를 한다고 대한민국 국민의 도둑놈 광화문 집회를 통해서 7명 이상이 죽었는데 그걸 지금 옹호하는 겁니까? 도둑놈이 아니라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이 집회 주동자들은 두 사람의 설전에 여야 의원들까지 목소리를 높이자 김태년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고요. 저녁 식사 후 속개된 회의에서는 노 실장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예, 그쯤에는 진위는 이해가 됐고요. 국민을 대상으로 살인자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8.15 집회의 주동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의원님께서 도둑놈 뭐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사실 도둑놈이라기보다는 살인자가 맞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좀 저도 좀 너무 과한 표현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감정이 굉장히 격해졌어요. 막 살인자라는 말까지 하고 이제 비서실장이 국회 안에서 막 고성을 지르는 모습. 물론 이제 상대방이 말을 했기 때문에 본인도 그렇게 얘기했다고 나중에 이제 해명을 하기는 했지만 어쨌거나 양측이 주장하는 거는 기존에 주장했던 거랑 지금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회를 저렇게 강제적으로 막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입장하고 반면에 그렇게 자꾸 기준을 안 지키고 집회를 하게 되면 코로나를 확산시키는 주범이 되는 거다라는 입장이 반복되고 있는데 저 장면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릴까요? 네. 저는 그냥 우리 노영민 비서실장께서 정중하게 사과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좀 과한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로 어물쩍 넘어가실 일이 아니고요. 이것은 개인 이 노영민이라는 분이 뭐 사석에서 한 것도 아니고 비서실장, 대통령의 비서실장이라는 분이 공식석상에서 국회에서 발언하신 내용인데 좀 전에 뭐 주동자들을 상대로 말씀하신 거라 그러셨는데 주동자들은 그럼 국민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그분의 행동에 대해서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살인자 이렇게 거듭 말씀하셨으면 네. 그냥 솔직하게 그냥 사과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거 구차하지 않는 모습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노영민 의원하고 국회에서 의정활동 같이 하면서 개인적으로 사실 친분도 깊은 분이신데 평소에 성품이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솔직하게 그냥 말씀하시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다만 걱정되는 것은 이러한 이 표현이 그냥 우발적으로 격해서 나온 것만일까 아니면 잠재적 의식이 그대로 드러난 것일까 그런 우려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인식 속에 반정부 세력, 정부 비판 세력에 대해서는 살인자라는 정도까지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괴멸의 대상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럼 대한민국 국민 중에 정부에 대해서 전부 찬성해야 되고 반대하는 사람은 전부 다 괴멸의 대상이다, 살인자다 이렇게 혹시 인식하고 있는 것이 부지불식간에 나온 것은 아닌가 그걸 걱정을 하는데 설마 그러지는 않으리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네. 박범계 의원님. 본질이 잘못된 지금 말싸움인데요. 저 박대출 의원께서 이제 한마디로 이제 성질을 돋구었죠. 저 문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영민 비서실장이 얘기하고자 하는 본질은 그러면 광화문 집회가 있기 전에 8월 초부터 사랑제일교회가 있었고 거기서 대규모의 소위 2차 팬데믹에 가까운 소위 코로나 확산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랑교회 교인들 중에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분들이 꽤 있었고 거기서 광화문 집회에서 폭발적인 확산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그래서 돌아가신 분도 계신 거 맞잖아요. 그것이 본질이었고 뭐 정부 여당을 비판하는 세력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코로나를 막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것은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게 인권의 탄압이 아니고 코로나의 탄압입니다. 코로나를 탄압한 거지 사람을 탄압한 거겠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이제 문답 과정에서 우리 노영민 비서실장께서 이제 좀 성질이 좀 나셔서 그런 표현을 썼고 또 밤에 이제 과한 표현이라고 유감의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차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노영민 비서실장께서 이제 지칭한 분은 주도자 뭐 정광훈 목사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저것을 원인으로 해가지고 보석 취소가 돼서. 근데 노영민 비서실장의 형은 목사님이십니다. 예, 그러니까 뭐 절대로 뭐 정부 비판 세력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뭐 과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그런 표현이 나온 것은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잠재의식 속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 거다. 절대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신 거고요. 이것도 한번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이 전에 청와대 이제 국정감사에서 주요 인물들 이제 나오라고 했는데 노영민 이제 비서실장 나왔고요. 또 서훈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김상조 정책실장 다 나왔는데 지금 핵심 인물로 지목했던 민정수석이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민정수석을 부르려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아무래도 뭐 청와대와 관련된 그 이슈와 관련해서 묻고 싶었는데 민정수석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이게 관례에 따라서 안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중요한 사안이면 청와대에서 판단해서 나올 수도 있는 사안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봉계? 전에 이제 참여정부 때 제가 근무했던 제가 모셨던 분이 지금 현 대통령이신 이제 문재인 민정수석이셨는데 그때 나오신 적가 있죠. 네. 또 전해철 민정수석도 나온 적이 한번 있는 것 같고 우리 조국 민정수석도 나왔었죠. 지금 제가 박찬영 앵커께 한번 묻습니다. 지금 현 민정수석이 어느 분이신지 아세요? 이름을? 네. 알고 계시는군요. 많은 국민들이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그 이유는 지금 민정수석 매우 조용히 민정수석 업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마 지금 현 민정수석을 나오라 한다는 것은 현 민정수석이 경험한 일이 아니고 감사원에 계셨던 분인 경험한 일이 아니고 과거에 민정수석 때 있었던 일들을 물으려고. 추궁하기 위해서 다그치기 위해서 나오라는 거니까 그것은 마땅한 일은 아닙니다. 그 사실 민정수석이 그동안 국회 상임위에 잘 안 나오는 관행이 있었던 것입니다. 뭐 그건 저희들이 여당 때도 그런 경향을 보였는데 저는 여야를 떠나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정수석이라고 해서 무슨 취업권 지역에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나와서 이제 질문에 답변을 할 때 그 어떤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든지 뭐 비위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을 마음대로 이야기할 수 없다는 사유는 납득은 되지만 그건 자신이 걸러서 답변하면 되는 것이고 검찰총장도 나와서 다 답변을 하잖아요. 검사장도 나와서 답변을 한단 말이죠. 네. 직접 수사를 하는 사람도 나와서 답변을 하는데 그게 안 나오는 것은 관행이라는 것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지금 민정수석이 관을 하고 있는 옵티머스 관련해가지고 민정수석실에 일하던 행정관 그 사람도 직접 연루 의혹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그 신랑되는 사람은 직접적 연루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상태에서 이게 라임 옵티머스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고 심지어 이 강기정 정무수석 그 당시 정무수석이었던 것 같은데 그분에게 돈 5천만 원이 오갔느니 해가지고 계속 논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안의 업무는 민정수석식 소관 업무입니다. 정무수석실에서 그런 돈이 오갔는지에는 기강에 관한 문제고 비례에 관한 문제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니 제3자가 나와서 할 일이 아니고 본인이 직접 나와서 할 일이니 네. 답변하라고 오시라 하는데 그걸 안 오셨으니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옵티머스 그 행정관 일도 현 김종호 민정수석의 이 경험한 일은 아닙니다. 예, 네. 그런 측면에서 뭐 제가 과거의 일을 현재의 민정수석에게 묻는 것이 적합한 일이냐라는 말씀입니다. 네, 거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이번에는 그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국회 예결위에 추미애 장관이 나왔는데, 자, 이 자리에서 윤 총장의 최근 행보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생각을 밝혔는데요. 뭐 들어보고 이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권력기관의 장으로서 정치인 총장은 그 자체만으로 국민의 반 이상이 이제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문자 그대로 정치인 총장은 있을 수가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하는 일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를 한다는 것은 그런 순수한 의미의 권력형 비리를 캐내야 되는 것이죠. 정부를 공격을 한다든지 또는 정권을 흔들기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다 이렇게 미화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윤석열 총장이 신인 부장검사들 모아놓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이런 걸 제대로 해야지 진정한 검찰의 모습이다 이런 점을 이제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결국은 정부 흔드는 게 마치 살아있는 권력 수사로 마치 미화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한 거다라고 지금 반박을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김기현 의원님. 그 살아있는 권력이 정부죠. 그럼 살아있는 권력이 정부가 아니면 그럼 전 정부가 살아있는 권력입니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는 것은 현 권력, 현 정부, 현 실세들에 대한 수사를 한다. 그래서 살아있는 권력이죠. 그런데 그걸 수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현 정부를 흔드는 것이라 그러면 수사를 하는 것이라는데 그럼 수사를 하면 흔들고 그럼 수사를 안 하면 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럼 앞뒤가 말이 어느 모순인 거죠. 정치적 중립 좀 전에 우리 추장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권력기관의 장, 그건 법무부 장관도 똑같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이긴 하지만 국가공무원이고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고 만약 그걸 어기게 되면 그에 대한 제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정치적 중립을 안 지키고 마음대로 해도 되고 검찰총장은 정치적 중립 지키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말 자체가 모순인 것이고요. 검찰총장이 지금 정치적 중립 여부하고 상관없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걸 다 권한을 빼앗아버리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하겠다. 아루 이 대놓고 지금 정치인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겸직해서 하겠다고 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그 추미애 장관이 빨리 퇴임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검찰 개혁이다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추미애 장관이 오히려 빨리 퇴임해야 된다 이런 얘기이십니다. 네. 좀 말은 좀 정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이 없어요. 수사 지휘권이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수사 지휘권은 단 3건만 발동이 되어 있고 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수사를 자제하라, 지휘를 자제하라 그런 의미의 수사 지휘권이고 윤석열 검찰총장께서 살아있는 권력, 신임 부장검사들을 전부 다 모아놓고 살아있는 권력과 맞서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검사가 얼마나 센 줄 알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박찬영 앵커님 사회부 하셔보셨죠? 네, 검찰 예전에 출입해서 잘 검사가 셉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네. 그런 검사가 2,000명이 넘습니다. 2,000명쯤 될 거예요, 아마. 그 2,000명의 검사 중에서 1년이 검사들이 취급하는 사건이 10만 건이 훨씬 넘어요. 단 3건 수사지휘해서 배제했다고 그래가지고 나머지 수많은 건들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여전히 검찰총장인 윤석열 총장이 갖고 있습니다. 신임 부장검사들 다 모아놓고 니들 이렇게 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힘은 윤석열 검찰총장만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살아있는 권력인 거를 본인은 모르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참 걱정스러운 대목이고 두 번째는 정치적 중립성을 저는 훼손하고 있다고 봐요. 우리 검사들도 이번에 댓글 다는 검사들이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하고 검찰권의 남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인정을 합디다. 그런 점에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언제부터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의 어떤 그 언행이 보이냐 하면 지난 대검 국감 때부터 그랬습니다. 대검 국감에서 솔직히 나 내일 당장 출마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합니다. 정치에 관심 있습니다라고 표현만 안 했을 뿐이지 그걸 바라본 모든 언론인과 모든 언론과 모든 국민들 대부분이 퇴임 후 봉사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는 저건 정치할 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임기 중에 철저하게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하는 자리인 검찰총장이 단 3건 정도 수사지휘 배제돼 있고 나머지 수만 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는 검찰총장이 그것이야말로 살아있는 권력인데 사실상에 혹시 선거운동이 될까 봐 저희들로서는 경계하고 거기에 대한 일종의 조심하시라라는 그런 저는 어드바이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한 말씀을 네. 드려도 되나요? 좀 전에 그 수만 건 중에 3건 딱 수사지휘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얼토당토 않는 말씀입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지금 70년이 넘었습니다만 딱 한 번 수사지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딱 한 번요. 네. 그런데 지금 넉 달 사이에 3번에 걸친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했습니다. 일본은 일본도 딱 한 번 지금까지 그 수사지휘권 발동한 적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휘권을 발동하고 법무부 장관은 너무너무 괴로워서 평생 동안 그걸 후회했다고 한다는데 수사지휘권은 이런 식으로 마구남발해놓고 3건밖에 안 했다 그러시면 이게 그러면 1년에 그러면 10건씩 20건씩 하라는 뜻인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옳지가 않은 거고요.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퇴임 후에 이런 활동들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이 퇴임 후에 활동할지 모르겠습니다. 뭔데 본인이 정치하겠다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분에 대해서 안 하겠다고 얘기한 것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정치 활동을 한다고 막 덮어 씌울 수 있을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추미애 장관은 지금 서울시장 출마에 가는 얘기들이 계속 언론에 나옵니다. 네. 추미애 장관은 지금 정치적 행동들을 계속 사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실질적 지휘를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럼 정치 행동 안 하는 것이냐? 이거 진짜 내로남불이다 그런 생각을 하죠. 네. 우리 김기현 의원님하고 저가 토론을 여러 번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정치인 윤석열에 대한 생각이 어떠시냐면 그러면 부정적으로 말씀하세요. 이미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저하고 토론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주호영 원내대표도 그거는 설사 퇴임 이유도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국민의힘 쪽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적 존재로서 자꾸 저렇게 마치 그냥 눈사람 커가듯이 검사들을 힘인 배경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면 못마땅하다고 저는 정직하게 말씀하시는 게 맞고 저게 지금 정치적 움직임은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 검찰총장하고 좀 분명히 다른 면이 없잖아요. 있는 건 맞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 대해서 우려는 우려대로 말씀하시는 게 맞고 또 하나 중요한 거 본인과 관련된 혹은 본인의 가족이나 측근과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자제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면이다라는 말씀.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씀씩만 하고 이제 맞춰야 될 것 같은데 국민들이 지금 추미애 장관의 말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행동 말 여기 갈등으로 비춰지는 건 국민들이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걸 언제까지 저렇게 계속 반복해야 될 것인지
조마조마하면서 보는 상황이 있거든요. 자, 이거 어떻게 해야지 갈등 국면이 해소될지 짧게 한마디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나서야 될 때입니다. 대통령께서 왜 선택적 침묵을 계속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될 때는 나가서 막 선전하시고 본인에게 혹시 무슨 데미지가 온다거나 불리할까 싶으면 말씀 안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선택적 침묵을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임명권자가 대통령입니다. 추미애 장관도 대통령이고 윤석열 총장도 대통령입니다. 굳은 일은 남에게 떠넘기고 좋은 일만 자기가 하겠다. 그러면 지도자가 아니죠. 권한을 가졌지 않습니까? 권리를 가졌으면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국민들이 지금 이것 때문에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나가서 교통정리를 하셔야죠.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추미애 장관을 빨리 경질하시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네. 자, 박범계 의원님. 제가 선택적 정의라는 표현을 대검에서 국감에 썼더니만 선택적 침묵이라는 표현까지 이제 진화를 하네요. 대통령께서는 지켜보고 계시고 저는 뭐 아주 면밀하게 보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검찰 개혁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지금 대립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무슨 뭐 철천지 무슨 과거의 원수도 아니고 전생의 뭣도 아니고 그냥 검찰 개혁을 바라보는 시각이 장관과 총장 사이에서 다르다. 그런 측면에서 검찰 개혁이라는 화두 속에서는 긴 시간을 요구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 필요하다는 느낌이 가지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언젠가는 이것은 승부가 나야 될 일이고 나게 돼 있다라는 말씀을 네. 합니다. 지금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 사안에 관해서 본인의 입장을 국회에서 사실 내놨더라고요. 그 내용 봤더니 이런 얘기합니다. 고위공직자라면 절제하고 성찰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요구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있을 겁니다. 두 사람의 행동이 계속 갈등으로만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게 국민들의 생각일 겁니다. 자, 지금까지 김기현, 박범계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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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